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생각한 중요한 키포인트, 요약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요. 쉐어 대기라고 해서 이거 IR, 테슬라는 항상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이런 자료를 파워포인트 자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올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썸머리도 나와 있고요. 이게 다 요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렇게 장부도 다 나와 있는데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파이낸셜 썸머리가 여기 있는데 요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딜리버리 아주 좋죠. 레비뉴는 YOY로 47%, 그러니까 테슬라가 말하는 50%의 성장을 대충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other parts of the business, 지금 뭐 슈퍼차저라든지 서비스적인 측면,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정말 잘 증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장후에서 실적 발표 후에 보합으로 가다가 갑자기 주식이 좀 흘렀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지금 말하는 마진 때문이라면은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떤 때는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아무 이유 없이 흐르기도 하니까요. 지금 Reduced ASP YOY라는 게 Average Selling Price입니다. 이거죠, 이거. Excluding FX Impact라는 건 이제 환율인 거죠. 그러니까 외환 바깥에 이제 Foreign Currency를 임팩트를 빼고 이제 Average Selling Price가 내려갔죠. 차 가격을 깎았으니까. 그래서 레비뉴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요소고, 네거티브 FX 임팩트, 이거는 이제 환율. 그래서 요거는 네거티브지만 꾸준한 딜리버리와 지금 다른 사업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피터빌리티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리듀스 ASP 나오는데 또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커서 프로덕션 램프업 4680이죠. 4680. 이게 배터리 투자하느라고, 이거 램프업 하느라고 돈이 당연히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고, 사이버 트럭, AI, other large project 다 자기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느라고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고, 이거 FX도 얘기했고, 나머지는 그로스 좋고 딜리버리 정말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lower cost per vehicle,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IRA 크레딧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그렇게 열심히 자체 생산한다라든지 서플라이 망을 재편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크레딧도 받고 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가격 계속 다운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비즈니스의 아주 견고한 성장,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다 이제 이번 어닝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투자를 많이 하느라고, 그러니까 수익이, 마진이, 전체 마진이, 넷인컴 이런 것들이 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AI 4680 셀 램프업 하는 거, 이런 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느려지고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앞으로 미래를 가야 하는 정말 큰 그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지금 대외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그로스 마진이 18.2%거든요. 그러니까 1.1%, 지난 분기 대비 한 1.1% 정도 떨어진 건데, 지금 이 정도면요 무지막지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긴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경쟁자들도 있고 규모도 커지니까. 그런데 뒤에 이 차트의 맨 뒤에 보면 그 그래프들, S&P 500 평균이라든지 오토 인더스트리의 평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쭉쭉 이거 내려가 보면 상세 데이터도 이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말 나온 김에 맨 마지막에 그쵸, 이런 사이버 트럭 사진들 나온다 이거죠. 나온다, 확실히 나온다. 아주 기가 텍사스의 사이버 트럭을 아주 강조하는,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 보면은 마지막에 여전히 레비뉴 그로스가 상당하고요. 이게 지금
그레이가 지금 기존의 오토 인더스트리의 평균입니다. 이게 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이미 S&P 500 평균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좀 급격히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오로 인더스트리 대비해서는 막대한 정말 어마무시한 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게 내려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주식이 좀 흘렀는데 근데 지금 투자하거나 테슬라가 미래의 포석을 그리는 게 AI라든지 사이버 트럭 그리고 배터리의 내재화 4680의 생산이라는 점이 있어서는 글쎄요. 그게 더 미래에 엄청난 포텐셜, 엄청난 이익을 줄 거라는 것에 성공만 하면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그 부분에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역대급 실적이고 지금 계속해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이게 참 믹스드 시그널 제가 이게 리세션인지 아닌지 처음에 리세션 그 파월 말을 예전 영상 보면은 페드 의장이 안 온다 안 온다 저도 그냥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때는 고용이 워낙 강하니까 제가 체감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더 다양한 소식도 저도 보게 되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근데 회사들의 이런 경영 환경은 또 이렇게 막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금리.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차를 사면은 그 높은 금리에 일단 맞는 거는 맞으니까요. 집도 그렇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테슬라가 이 정도의 그래프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저는 진짜 요건 트레일링입니다. 12개월 트레일링이고, 요게 이제 쿼럴리 저건데, 이게 전번 분기, 12개월 트레일링도 증가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증가인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다각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도 이 정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계속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걸 돌파해 감으로써 테슬라는 앞으로 환경이 좀 어려워져도 꽤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 스토리지도 소폭 감소했을 뿐 계속 엄청 높은 수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앤 어덜 비즈니스가 계속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 슈퍼차저 얘기도 나오고 있죠. 다 통합을 했고 사실상 북미는 혼자 자기가 다 결정하는 수준이고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FSD 베타도 많이 늘고 있고 배터리 파워트레이닝 매뉴팩처링 특히 사이버 트럭 그리고 도저가 나온다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있어서 또 한층 기대와 그리고 XAI와의 뮤추얼 베니핏도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예전에는 좀 뭐랄까 그냥 허황된 얘기였지만 지금은 꽤 가능성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완전히 로보택시에 가지 않는다 그래도 상당 수준의 주행 보조와 여러 가지 시너지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제로 수익에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제조 혁신, 이거 이미 다 더하면 대충 봐도 200만 대가 이제 넘을 것 같은데요. 벌써 기가 베를린은 40만 대 가까이 육박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렇게 빨리 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꾸준히 올라가서 테슬라 혼자 이제 마켓쉐어, 이건 다 모든 걸 합친 겁니다. 지금 거의 4%에 육박을 했고 유럽도 3% 가까이 육박을 했고 중국도 2%를 돌파했고 지금 전기차만 퓨어하게 팔아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쓰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근데 또 테슬라 팬으로서 그런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이제는 계속 이제 이윤이 떨어질 거니까 항상 내려갈 거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나. 슈퍼차저는 계속 33%씩 계속 꾸준히 계속 이 트렌드로 거의 픽스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정도로 계속 깔고 있고요. 벌써 이제 5만 개를 향해서 가고 있죠. 좀 있으면 5만 개도 돌파할 건데
이렇게 까는 회사가 있나요? 진짜 북미든 전 세계적이든 이 DC 패스트 차저는 테슬라가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트위터라든지 주류 언론들이 얘기한, 제가 아까 얘기한 테슬라 쉐어가 이제 좀 흘렀죠, 밑으로. 이걸 그렇게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마진이 9.6%. 그치만 아까 차트 그래프로 보여드렸듯이 이거 어마무시한데 그걸 너무, 그러니까 1등 기업이고 견제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넷인컴도 지난 분기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파트의 비즈니스가 이제는 조금씩 제가 예전 분기 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커가는 게 보여지고 있고, 아니 EPS 넘객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갭으로도 상회했고, 레비뉴도 상회했고, 넷인컴도 견고하고, 그로스 마진도 여전히. 근데 이거를 너무 이 트렌드를 너무 다시 한번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미 도조, AI, 사이버 트럭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대기되고 있는데, 이건 좀, 시장과 저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이 실제로 이렇게 흘렀고, 데일리 테스라 랍이 정리한 걸 또 이제 제가 그 어닝콜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들은 거에서 제가 또 놓친 게 있을까? 이런 또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의 이거 내용 정리를 참조하면, 레코드 프로덕션 딜리버리, 저도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프로핏도 나쁘지 않습니다. 18%면은 진짜 높은 겁니다. 제가 견고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CATL이나 중국 친구들도 한 10%대인데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680 램퍼블 아까 얘기한 80%씩, 그리고 이거는 COGS라는 거는 결국, 이건 원가 절감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다 같은 얘기죠. 배터리를 자기가 램프업하고 자기가 생산한 걸로, 서플라이 체인도 다 재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넥스젠 사이버셀 4680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조금씩 실리콘을 넣든지, 퀄리티, 그 크리스탈리티를 올린다든지, 배터리 에너지 덴시티를 조금씩 올리고, 여기 슈퍼차저 스테이션 수, 그리고 그 커넥터 차징 수도 이제 5만 개 육박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제로 FSD 베타의 라이센싱 OEM을 지금 얘기를 하고 되고 있다라는 게, 아직 얼리 스테이지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많은 데이터라든지 이걸 보유한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랑 해가지고 로보택시가 반드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우리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지금 회사들이 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만히 지금 이러고 손 놓고 있다가는 도태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데, 지금 연구든 뭐든 간에 학계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회사가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리소스를 회사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면에서 진짜 라이센싱을 해서 자기 회사 만든 차에 그냥 박아 넣어서 하는 것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지만, 이게 어느 수준인 것까지는 더 나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협력을 하게 되면 테슬라한테 일정의 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끌려다니겠죠. 정말 테슬라한테는 좋은 얘기고,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증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도조나 이런 건 다 얘기를 했고, 1 빌리언 프리 캐시 플로우. 여전히 회사는 점점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론 머스크 입에서 이제 이런 얘기.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카드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카드가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지 안 올지, 어떤 전문가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죠. 소프트 랜딩을 한다, 아니면 확 간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참 카드가 많아서 생각보다 위기를 이제는 잘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중요한 어닝콜이었다. 이제 다각화가 되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FSD 베타를, 이거 트랜스퍼 잘 안 해줬죠. 차에 귀속돼서. 근데 3분기에 차를 주문하면은 한 번만 트랜스퍼 하게 해주겠다. 이야, 진짜 전 이걸 보고 참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계속 트랜스퍼 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테슬라 차를 못 벗어나겠죠. 전 계속 테슬라 차를 사야죠. 왜냐면 FSD 베타 가격은 계속 올릴 텐데 내가 한 번 사면은 그걸 다음 차에 트랜스퍼 소프트웨어니까 이게 이래서 묘미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제가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한 것도 있죠. 계속 너무 하입을 불어넣어서 그거에 좀 업보를 좀 받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쨌든 소프트웨어 무형의 가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트랜스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그 무형의 가치를 산 거냐 아니면은 차에 귀속돼서 거기 소프트웨어 탑재된 걸로 산 거냐의 의견이 지금 분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트랜스퍼를 해달라고 해도 할 수는 있죠, 회사가.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죠. 근데 3분기에 벌써 금리를 지금 한 번은 그래도 아직 패드워치 보면 금리 인상이 높을 때, 아, 그럼 자동차 시장 어떻게 될지. 안 그래도 이런 테슬라의 무시무시한 원가 절감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다 죽어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예 저는 슈퍼차저 라이프타임 주면은, 아, 제가 그때 그걸 놓쳐가지고, 주면 뭐, 난 차 무조건 뒤도 안 보고 사겠다라는 얘기 막 아니면 7년치 슈퍼차저 준다라든지, 그럼 전 잘 이용해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거 트랜스퍼 한 번이지만 만약 3분기에 정말로 한 번 해준다 그러면 저는 모델 Y FS 베타 7,000달러에 샀나요? 아, 그걸 좀 더 일찍 질렀어야 했는데. 아, 더 일찍, 그러니까 모델 3 때는 5,000불 막 이랬으니까요. 제가 그때쯤 샀는데, 야, 지금 15,000달러인데, 만약에 제가 모델 X를 사게 된다 그러면 FSD를 그 트랜스퍼를 하게 해주면, 이게 얼마나 득이 큽니까? 물론 3분기에 사면,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but Musk didn't elaborate on the Q3 to 23 restriction. 뭔가 또 restriction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극단적인,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3분기에 뭐 오더를 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일론 머스크 그 특유의 자꾸 더 사게끔. 근데 지금 금리도 높고 상황이 되게 좀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한테는 정말 카드가 진짜 많고 제조면 제조,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이제는 뭔가가 나오고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계속 보여지니까 아, 이거 어려움이 와도 이 회사는 어찌어찌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2분기, 3분기가 아니죠. 아, 이거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2분기 어닝콜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